나의 불안증 관리법. 원래 정보라는 것은 생각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통해 무엇을 찾아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각자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의 정보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무기가 되는 한편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능력을 조금씩 빼앗고 있습니다. 정보가 사람들의 지성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 세상인 것입니다. 완벽주의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훌륭한 직장인이며 부인이며 동시에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쫓기게 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적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강제력이나 압박이나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져 가벼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큼 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일을 어떻게 해내더라도 생각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사회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함으로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언행에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는 일이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순탄하게 승진해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조직의 평가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인사고과의 기준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조직의 평가를 신경 쓰다 보면 고객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조직의 평가를 버리면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장기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를 지니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상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듣고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은 원래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 일상적인 업무가 지루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문제인지, 동료가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고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고집을 버리면 여태껏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감추어진 능력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고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내하고 있는 상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인내하면 어떤 긍정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스스로에게 별 가치 없는 인내라고 생각한다면 깨끗이 버리세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도 좋습니다. 생각할 것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정면으로 승부할 용기가 없습니다. 또한 노력해서 상대방을 뛰어넘으려는 투지가 없으면서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자존심만 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아지도록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내뱉기는 매우 쉽습니다.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승부를 걸 필요도 없고 머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껏 뒷담화만 늘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에 쉽사리 빠져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질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커다란 손해입니다. 의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탓이며 일을 잘 못하는 것은 회사 탓이며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배우자 탓이며 세금이 늘어난 것은 정부 탓이며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사회의 탓이라 합니다.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일단 생각은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상황이 남에게 조종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헤쳐나가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역량을 사용해 사전에 리스크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입지를 얻는 방법은 쉽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과를 책임지려 하면 됩니다. 의존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휩쓸리고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대처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들을 비난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시대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강점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살아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이직을 통해 업계나 직종을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종사해왔던 직종을 버리기에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꿈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은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벽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는 것은 단순한 망상일 뿐입니다. 시간과 힘만 빼앗길 뿐 긍정적인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안을 떨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면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둡니다. 동료나 상사 앞에서 모의 발표를 해보고 지적을 받아도 좋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 비로소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사기성 정보에 낚일 우려도 없고 남의 말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 후회하지 않을 일, 만족도가 높은 일, 웃으며 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등을 기준으로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공은 오랫동안 즐겁고 타인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밤에 만족스럽게 잠을 자고 아침에 설레이며 잠을 깰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정의감이 강할수록 주변에서 소외되고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의라 믿을수록 남의 행동을 삐딱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은 나쁘다고 판단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 듭니다. 정의감은 어쩌면 단순히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서 실수하거나 소통 능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자신을 나무라기만 하면 그저 침울해질 따름입니다. 자신의 부정감이 커지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한계를 설정하여 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나무라기만 해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침울해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날 리는 만무합니다. 반성은 버리고 그 대신에 분석과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생각을 이와 같은 식으로 전환하면 침울한 마음을 달래고 다음을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